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랑 연을 끊을 뻔했어요. 가족끼리 어떻게 연을 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동생의 오빠로 살 바에는 평생 외동으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얼마 전 조금 화해를 해서 관계가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동생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동생은 갓 20대 초반이었고 저는 30대 중반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라기보다는 제 아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동생이랑 사귄다고 하면 경계심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서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니까 제가 동생을 다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여동생이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임신을 했다고 해요. 그때 동생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임신이라뇨. 동생은 어릴 적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질 나쁜 친구들이랑 자주 엮여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는데 결국 결혼 전 아이가 생기는 일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동생은 그 당시에 남자친구와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했고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더군요. 부모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불같이 내시면서 동생을 호적에서 팔 거다 뭐다 하셨는데 저는 끝까지 동생 편을 들면서 부모님을 진정시켰어요. 동생은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태교에 집중했죠. 동생 부부는 급히 혼인신고를 했고 동생 남자친구도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둘이서 살았습니다. 동생이 임신한 기간 동안 저는 옆에서 살뜰히 챙겼고 먹고 싶다는 거 제가 다 사왔어요. 매제는 동생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고 아직 아빠가 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동생을 사랑하는 느낌보다는 같이 사는 동거인이었습니다. 아마 가볍게 만나려고 사귀었는데 아이까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거겠죠. 그래서 매제 대신 제가 여동생을 더 많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딸을 낳았어요. 조카를 처음 보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조카를 보니까 결혼이 문득 하고 싶어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고 마치 내 자식이라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카에게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매제보다 더 많이 놀아준 것 같아요. 매제의 무관심은 아이를 낳으면 바뀔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동생 부부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부모님과 저는 모른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술을 먹고 클럽에 간 것 같기도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아직 매제도 20대 초반이니까 그걸 좋아할 만도 한데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솔직히 너무 애아빠로서 무책임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카밥으로 산 것 같아요. 평일에는 저도 일을 하러 가니까 조카를 많이 못 돌봤는데 그럴 때마다 여동생이 잘 돌보았어요. 주말에는 저와 부모님이 돌봤는데 조카가 점점 버릇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나이대 애들은 다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워낙 동생이 자기 딸을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버릇이 나빠진 것 같았죠. 주말에 동생은 계속 어딜 놀러 다니는지 저와 부모님에게 자기 아이를 맡겨놓고 밖으로 항상 나갔죠. 어느 날은 같이 식탁에 앉아서 조카와 저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4명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조카가 4살이라서 혼자 밥을 잘 못 먹다 보니 어머니가 먹여주세요. 그런데 조카가 할머니 못생겼으니까 내 옆에 오지마. 못생긴 거 없는단 말이야. 하며 숟가락을 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저와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고 숟가락을 얼굴에 던질 수 있는 건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조카에게 처음으로 혼을 냈어요. 어허,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말하면 조카가 알아듣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말에 반항하면서 외삼촌은 빠져! 라고 하더라고요. 조카한테 처음으로 쓴소리를 들어보니까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온 동생한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면서 애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오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직 4살밖에 안 된 아기야. 원래 4살 땐 다 그래. 오빠랑 나도 저렇게 컸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4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매제와 같이 육아를 하면 나아질까도 싶었지만 매제는 일주일에 한 번을 집에 올까 말까였습니다. 집에 와서 잠깐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갔거든요. 아빠의 보살핌이 없어서 그런지 조카의 버릇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혼을 내니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제가 혼을 덜 냈는지 조카는 심하게 엇나갔습니다. 식탁에 반찬들이 놓여져 있으면 이거 다 내 거야! 아무도 먹지 마! 라고 하더군요. 식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흰밥만 먹어야 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죠. 혼내려고 해도 애가 자지러지듯 엉엉 울어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참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반찬 하나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땐 아주 전쟁이 따로 없더군요. 화를 내고 울고 불면서 손으로 그릇들을 다 식탁에서 떨어뜨렸죠. 바닥은 온통 깨진 그릇 조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불고 왜 먹었냐고 승질을 부립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동생에게 주말에도 조카를 돌보라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평일에도 제가 없을 동안 아픈 부모님에게 맡기고 나가서 놀더라고요.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하는 나이인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거동도 불편하시고 평생 동안 일만 하시면서 살아오시다 보니 허리도 다 굽으셨는데 어떻게 4살짜리 아이를 감당하나요? 동생과 매제를 보니 속에 천불이 나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동생 부부가 따로 분가를 해서 살게 된다면 조금 더 부모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개인 사비로 동생 부부에게 투룸을 선물했어요. 일부러 집과 거리가 있는 곳으로 구했고 짐을 다 옮겼죠. 동생과 매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여전히 부모님과 제가 있는 본가에 와서 아이를 맡기고 놀러 나갔습니다. 애가 어린이집도 안 간다고 떼를 써서 어쩔 수 없이 평일에도 저희 집으로 오는데 그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돌봐야 해요. 동생은 철이 들지 않았는지 힘든 몸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이 걸리지도 않나 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본가로 가서 부모님 대신해서 제가 열심히 놀아주긴 하는데 동생 부부는 밤이 되어도 아이를 데려갈 생각이 없어요. 아이가 자고 있는 새벽 12시쯤에 와서 집으로 데려갔고 다음날 7시에 다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조카가 저에게 반갑게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웬일로 그런가 싶어서 안아주려고 양팔을 벌렸는데 조카는 안기지 않고 저의 가방과 바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나 싶어서 기다리니 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냈고 지갑에 있는 현금을 아주 뻔뻔하게 훔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뺏으려고 했지만 조카는 절대 주지 않았고 결국 현금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현금 5만원짜리 5장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조카는 웃으면서 현금 5만원짜리를 찢어대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화를 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저에게 그러지 말라면서 말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첫 손주니까 너무 좋으신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애 버릇이 얼마나 나빠지는데. 저번에 조카가 어머니 얼굴에 숟가락 던졌을 때도 화 한 번 내지 않으셨어요. 집을 매일같이 난장판으로 만들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말을 해대는데도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건 그렇다 쳐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대하니까 솔직히 조카가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동생에게 매일같이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저도 빨리 결혼해서 이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모든 육아는 부모님이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주 큰일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애가 4살인데 어디서 자꾸 못된 말을 배웠는지 어른들이나 하는 험한 말이 어린애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다 했는데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가족에게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주말에 조카가 놀이터를 가고 싶다고 난리를 피우길래 부모님은 좀 쉬라고 한 뒤 제가 조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카 친구들도 많았기에 제가 놀아주지 않아도 되었고 혼자 벤치에 앉아 노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놀다가 조카가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갑자기 친구를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밀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달려갔고 애를 말렸습니다. 맞은 애 엄마는 저에게 와서 무슨 일이냐고 화를 냈고 제가 허리 굽혀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태어나서 조카가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최고로 심하게 혼냈어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혼을 엄청 심하게 냈더니 애가 기가 죽더라고요. 이렇게 따끔하게 말을 해야 다음에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와 조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말에 조금 상처를 받았는지 조카는 하루 종일 우울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파서 놀아주려고 하니 그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밤이 되고 동생이 와서 자기 딸을 데리러 왔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조카한테 맞은 애 부모님한테 가서 다시 정중히 사과드리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동생은 됐어. 원래 다 치고받고 하면서 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자기 딸이 밖에서 그런 짓을 당하고 오면 분명히 화를 불같이 낼 거면서. 저는 동생의 태도를 보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우리 딸 혼냈다며? 아니, 오빠가 애 아빠야? 애 아빠도 안 그러는 걸 왜 오빠가 혼내? 애 지금 기죽어서 하루 종일 처져 있잖아. 애 이러다가 평생 슬픈 기억 안고 가면 어떡할 거야? 뭐? 너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오늘 네 딸이 어떻게 했는데 그게 4살짜리 애가 할 수 있는 거니?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많이 참았어. 네가 얼마나 가정교육을 오냐오냐 했으면 애가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 오빠는 아기도 안 키워봤으면서 말이 왜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여자가 오빠 같은 사람이랑 안 만나는 거야. 요즘 애들 다 이렇게 커. 너도 계획도 생각도 없는 주제 참 말이 많다. 다신 우리 집에 맡기지 마. 네 애는 네가 키워. 이렇게 싸우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조카한테 맞은 애는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나시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혼낸 저한테 화를 내다니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정말 4살짜리 애가 이렇게 크는지 궁금해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애엄마가 많아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말하니 다들 하나같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절대 4살짜리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나 아빠의 행동을 보고 애가 따라할 수도 있다고 했죠.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중간중간 동생의 어릴 적이 생각이 났는데 아주 둘이 똑 닮았나 봅니다.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동생 4살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동생 4살 때랑 조카랑 비슷합니다. 동료들도 많은 아기들을 봤지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는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저와 싸우고 나서도 양심도 없는지 자기 딸을 저희 집에 맡겼어요. 야, 너 네 딸 맡기지 말랬잖아. 오빠한테 맡긴 거 아닌데? 엄마 아빠한테 맡긴 건데? 하며 메롱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고 매일같이 놀러 갈 거면서 아이는 왜 나왔는지 몰라요. 조카가 저희 집에 와서도 놀아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웃으면서 놀아주니까 반 한 끼는 줄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동생 얼굴 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명절이니 만났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긴 했는데 동생이 조카 키우는 거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조카는 저희 집에 와서 소리도 지르고 밥 먹는데 화내고 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동생은 괜찮다며 오냐오냐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를 키우는 법을 공부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최대한 참견을 안 하려고 무시하고 있었고 우는 조카를 달래기 위해 용돈을 주기로 했죠. 그리고 조카에게 용돈을 줘야 하니까 지갑에서 돈을 꺼내 10,000원을 줬어요. 아직 4살이고 돈을 쓸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10,000원을 줬는데 동생은 놀라면서 돈도 많은 사람이 쪼잔하게 10,000원이 뭐야? 적어도 50,000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더 크면 줄게 했지만 조카는 물러서지 않았고 제 지갑을 가지고 가서 또 지갑에 있는 현금을 빼냈습니다. 저는 조카가 들고 있던 제 지갑과 현금을 정색을 하면서 도로 다 뺏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뭘 그렇게 뺏어가기까지 하냐면서 애가 장난친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네 딸한테 1,000원도 주기 아까운데 10,000원이나 준 거야. 그거라도 감사히 여겨 라고 했어요. 동생은 당황해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고 조카는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동생 부부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생각을 했어요. 동생이 절대 우리 집에 조카를 맡기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우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가 선물해준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어요. 부모님도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셨고 저도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괜찮았죠. 동생은 다시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니 당황한 듯 보였고 집에는 아무도 없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조카 잘 키우라고 했어요. 저와 부모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동생은 알아서 조카를 잘 키우고 있겠죠. 동생은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는 다시 부모님과 잘 살고 있어요. 조카를 처음 봤을 때에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싫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엄마가 철없는 여동생이라서 더 싫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잘했으면 애가 예뻐 보였을 텐데. 그리고 결국 매제와 동생은 이혼했어요. 매제가 원래 가정에 뜻이 없던 사람이기에 이혼을 할 것을 예상했던 것 같네요. 혼자 남겨질 동생이 걱정되긴 했지만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기에는 고민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조카는 저에게 외삼촌 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사랑스럽더군요. 조카는 자기 엄마랑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인지 예전에 버릇없던 모습은 다 사라졌고 착한 조카로 바뀌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연락을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여동생을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기억도 나지 않는지 오빠라고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를 낳으시면 자기 아이가 귀한 만큼 남의 아이도 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다 따라하니까 못된 행동들 하지 마시고요. 조카가 제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것도 매제가 여동생 지갑에 손을 댄 거를 보고 따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